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주방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매일 걷는 길, 항상 오르던 계단이 요즘 더 힘에 부치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시진 않으신가요? 이유 없이 피곤하고 처지는 느낌을 받으시면서도 비타민C만 열심히 드시고 있으신 건 아니시죠?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요리를 연구해 왔는데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60대, 70대가 되면서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소화도 잘 안 되는데 단백질은 적게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필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단백질을 흡수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젊을 때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죠. 젊을 때는 단백질을 먹으면 80-90%를 흡수했다면 60대 이후에는 60-70% 정도만 흡수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똑똑하게 드셔야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30대 이후 매년 근육량이 0.8%씩 줄어들고 60대 이후에는 매년 1~2%씩 감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백질 섭취를 줄인다면 근육 손실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단백질을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흡수되게 먹느냐입니다. 유럽 임상영양대사학회에서 발표한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니어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1.0에서 1.2g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60kg이라면 하루에 60g에서 72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운동을 하시거나 몸이 아프실 때 수술 후 회복기에는 1.2에서 1.5g까지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걸 한 번에 다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어요. 한 끼에 25g에서 30g씩 고르게 나누어서 드셔야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고 근육 합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60g을 몰아서 드시면 30g 정도는 그냥 에너지로 사용되거나 배출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아침 20g, 점심 25g, 저녁 25g으로 나누어 드시면 거의 모든 단백질이 근육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운동 없이는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에요. 의자에서 일어나고 앉기를 10번씩 하루에 3번만 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하체 근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그리고 20분에서 30분 정도 산책하시면 됩니다.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이런 운동을 해주시면 근육 합성 신호가 최대 6시간까지 지속됩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인터넷에서 커피가 단백질 흡수를 막는다. 두부랑 시금치는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먼저 이런 오해부터 바로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커피가 단백질 흡수를 직접적으로 막는다는 확실한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2024년 발표된 최신 연구 리뷰에서도 카페인과 단백질 흡수 간의 직접적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다만 늦은 시간에 카페인을 드시면 잠을 잘 못 주무시고 그러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근육 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와 시금치도 절대 금지가 아닙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레이트가 칼슘 흡수를 조금 떨어뜨릴 수 있을 뿐이에요. 하버드 의과대학 영양학과에서는 이런 조합도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밥상에 올릴 단백질 식재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비싼 보충제 사지 마시고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3가지로 시작해 보세요. 이 재료들은 제가 수년간 연구하고 직접 테스트해 본 결과 흡수율, 영양 밀도, 가격 대비 효율성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자신합니다. 첫 번째는 건새우입니다. 건새우는 정말 놀라운 식재료예요. 건새우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52g에서 56g이나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비교해 드릴게요. 같은 무게의 닭가슴살에는 단백질이 23g 정도 들어있거든요.
건새우는 그 2배가 넘는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칼슘도 360mg에서 760mg까지 풍부하죠. 이는 우유 한 컵의 칼슘 함량과 비슷합니다. 뼈 건강에도 좋고 근육 수축에 필수적인 칼슘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어요. 또한 아연도 100g당 약 3mg 들어있는데 이 아연은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200여 가지 효소의 활성화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제거되면서 영양소가 농축되는 것도 건새우의 큰 장점입니다. 작은 양으로도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서 식욕이 떨어진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서 제품에 따라 100g당 1900mg에서 3000mg까지 함유되어 있어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에 1분에서 2분 정도 헹궈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표면의 염분을 30-40% 정도 줄일 수 있고 불순물도 제거할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건새우 요리는 건새우 시금치 마늘볶음입니다. 들기름 1작은술에 헹군 건새우 15g, 데친 시금치 70g, 다진 마늘 1쪽을 넣고 볶아주세요. 간은 소금 대신 식초 2-3방울과 후추, 참깨로 해주시면 됩니다. 건새우 20g이면 단백질을 약 11g 정도 드실 수 있어요. 다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되고 통풍이나 고콜레스테롤이 있으신 분들도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황태입니다. 황태는 명태를 겨울 추위에 얼렸다 녹였다 반복하면서 만든 우리나라 전통 식재료입니다. 이 과정에서 살이 아주 부드러워져서 소화가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얼고 녹는 과정에서 근섬유가 부서지면서 단백질이 저분자화됩니다. 즉, 우리 몸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자연스럽게 변한다는 뜻이죠. 익힌 명태 기준으로 100g에 단백질이 20g에서 25g 정도 들어있습니다. 지방은 거의 없어서 칼로리 부담 없이 순수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또한 황태에는 라이신,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단백질의 질이 매우 우수합니다. 황태로 만드는 가장 간단한 요리는 황태무국입니다. 황태채 20g에서 25g을 차가운 물에 가볍게 헹궈서 짠맛을 빼고 무 100g, 대파 한 대와 함께 끓여주세요. 간을 할 때는 소금 대신 멸치가루 한 꼬집과 후추를 사용하세요. 황태채 25g으로 국 한 그릇을 만들면 단백질을 12g에서 15g 정도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정말 똑똑한 식재료예요. 삶은 검은콩 100g에 단백질이 약 18g 들어있는데 이는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특히 검은콩의 검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나 자색 양파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성분으로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탄력성이 개선되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검은 콩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검은 콩밥입니다. 쌀과 검은 콩을 7:3 비율로 섞어서 지으세요. 밥 200g 기준으로 콩이 60g 들어가면 단백질을 10g에서 11g 정도 드실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검은 콩나물 무침입니다. 삶은 검은 콩나물 100g에 들기름 1작은술을 넣어주시면 오메가3도 함께 드실 수 있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구체적인 2주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이 플랜은 제가 수많은 시니어분들과 함께 실험하고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기본 원칙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째, 체중 1kg당 1.0에서 1.2g의 단백질을 하루 3끼로 균등하게 나누어 드세요. 60kg이시면 하루 60g에서 72g, 한 끼에 20g에서 25g씩입니다. 둘째, 매일 의자에서 일어나기 10번씩 3세트와 20분에서 30분 걷기를 해주세요. 셋째, 나트륨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건새우나 건어물은 미리 헹궈서 사용하고 양념은 식초,
후추, 향신채로 대체하세요. 1주차는 몸이 새로운 단백질 섭취량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는 황태무국과 현미밥 반 공기 100g, 그리고 저염 배추 겉절이 50g으로 시작하세요. 총 15에서 18g의 단백질을 드실 수 있어요. 점심에는 검은 콩밥을 쌀과 콩 7대3 비율로 200g, 그리고 두부 부침 100g을 곁들이세요. 총 25g 정도의 단백질을 드실 수 있어요. 저녁에는 건새우 시금치 마늘볶음에 달걀 1개를 추가하시면 총 19에서 20g의 단백질을 드실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는 우유 200ml나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150g을 드시면 단백질 6g에서 7g을 더 보충할 수 있어요. 운동은 아침 식사 1시간 후에 의자 스쿼트 10회씩 2세트, 저녁 식사 1시간 후에 15에서 20분 산책으로 시작하세요. 2주차에는 조금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메뉴로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아침에는 황태죽을 만들어 보세요. 황태채 25g을 물 3컵에 넣고 죽을 끓이고 무염 김자반을 조금 곁들이시면 단백질 15g 정도를 드실 수 있어요. 점심에는 검은 콩 샐러드를 만들어 보세요. 삶은 검은 콩 100g에 방울토마토 5개, 오이 반 개를 넣고 레몬즙 1큰술과 들기름 1작은술로 버무리시면 단백질 18에서 20g 정도 드실 수 있어요. 저녁에는 북엇국에 건새우 애호박볶음을 곁들이세요. 북어 25g과 건새우 15g을 함께 사용하면 단백질 20g 정도가 됩니다. 운동 루틴도 강화해보세요. 월, 수, 금에는 의자 스쿼트 10회와 벽에 대고 하는 팔굽혀펴기 12회씩 3세트를 하세요. 화, 목, 토에는 약간 숨이 찰 정도로 30분 걸으세요. 이제 단백질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비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운동 전후 단백질 섭취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 전 1시간에는 소량의 단백질 10-15g을, 운동 후 30분 이내에는 20-25g의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이때를 골든 타임이라고 부르는데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간입니다. 단백질만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어 근육으로의 아미노산 흡수가 향상됩니다. 검은 콩밥이나 현미와 함께 단백질을 드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비타민C가 풍부한 토마토, 브로콜리, 피망 등을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단백질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식사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거나 생강차를 드시면 소화효소 분비가 촉진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한 입에 30번 이상 씹는 습관을 기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해드릴게요.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먹는 것은 절대 금지가 아닙니다. 시금치의 옥살레이트가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지만 실제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걱정되시면 시금치를 데쳐서 옥살레이트를 50에서 60% 줄이거나 같은 끼니에 과량으로 함께 드시지만 않으면 됩니다. 커피는 단백질 흡수를 직접적으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침 전 카페인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할 수 있으니 오후 2시 이후에는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는 걸 권합니다. 새우의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신다면 갑각류는 콜레스테롤은 높지만 포화 지방은 낮아서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지질 수치에 큰 악영향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라고 튀김이나 버터로 조리하지 마시고 담백하게 드세요. 보충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체중당 1.0에서 1.2g 목표를 현실적으로 못 채우시거나 식욕이 떨어지시고 씹기 어려우시면 보충제를 보완적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본은 식사가 우선이고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완제라는 걸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고혈압, 신장질환, 통풍이 있으시거나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식단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약국보다 밥상이 먼저입니다. 비싼 보충제 사러 가지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 황태국 한 그릇으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근육은 여러분이 드시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에서 만들어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건강한 근육,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안 하셨으면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